이 AI 로봇에 대해서 물을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로봇이 뭐냐라고 묻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하는 방식인데, 로봇의 뜻매김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방식이 있는데, 먼저 쉬운 거는 무엇이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what이라는 what question이라는 것은 아주 쉬워 보이지만 대단히 오래된 물음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복합체가 있을 때 그것을 쪼개고 나누어 가지고 아톰,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어떤 것을 파고 들어가서 그걸 발견하면 그것이 무엇이 되겠습니다. 그 본질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본질은 그래서 불변하는 거죠. 변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무엇 물음은 기본적으로 부서지거나 쪼개지거나 변화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떼어내고 불변의 것을 찾아내라. 영원의 것이라고 아에온이라고도 표현했는데요. 그럼 먼저 기본적으로 쪼개야겠죠. 쪼갠 다음에 무엇이 나타나면 이게 어디에 속하는지 이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인지라는 이 물음은 잘 모를 때 묻는 거죠. 이게 뭐야? 그러면은 어디다 갖다 범주화해야 돼? 이렇게 묻는 거죠. 갈래를 묻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라고 물으면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로봇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뭐 이분 다 아실 텐데, 데니스 홍이라는 한국계 로봇 학자이고 공학자이고 로봇을 만드는 분이죠. Sense, Plan, Act. Sense 뒤에 이제 Plan은 Think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또는 뭐 판단으로 바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바뀔 수 있는데, 자,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스마트폰은 로봇인가요? 아니요. 아닌가요? 네,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진동이 있잖아요. 진동이 있네. 그러네. 플랜, 이 컴퓨팅을 하잖아요. 뭐 시켜지 않는 거. 자이로 센서도 있어서 알아서 위치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기준으로 보자면은 분명히 로봇이 된다는 겁니다. 될 수 있다. 근데 우리의 직관에 안 맞죠. 이게 무슨 로봇이야? 이거는 기계지. 폭탄 제거 로봇. 이거 로봇인가요? 로봇이라고 붙어 있으니까 로봇이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사람이 리모트 컨트롤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플랜은 사람이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거 로봇인가요? 이 리모트 컨트롤이 사라지면 알아서 스스로 판단한다고 하면 제 말로 이제 온전한 로봇, 온근 로봇이 되는데, 현재는 덜 로봇이에요. 완벽한 로봇은 안 됩니다. 자, 어려운 문제는 요건데요. 엘리베이터는 로봇일까요? 덜 로봇. 정말 덜 로봇인가요? 꽤 로봇인데요. 꽤 로봇이죠. 꽤 로봇. 로봇은 로봇인데 우리가 보기에 로봇의 범주에 안 들어와요. 로봇은 분명히 맞아요. 요 세 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로봇이라고 판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로봇처럼 보이질 않고 배달하는 그 택배 상자 이렇게 보이죠. 근데 요 놈은 진짜 로봇입니다. 알아서 그 물건을 배달해 주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의 직관과 실제 규정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거고요. 요건 너무 중요해서 따로 떼어봤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스스로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사람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가운데 사람이 빠져 있으면 로봇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반려견도 스스로 움직이고 사람이 빠져 있는데 로봇인가요? 아니죠.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또 아마 이분도 아실 건데, 김상배라고 MIT 교수, 한국 연대를 나오신 분인데, 좀 어려운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팔다리가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알파고는 지능만 어떻게 보면 지능만 있다고 하는데 로봇인가요? 아닌가요? 이분이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지금. 최근에 뭐라고 로봇을 정의하셨냐면, 복잡한 노동 자동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지능이 들어가야 된다. 로봇에는 플랜, think라고 할 수 있는 지능이 들어가야 된다. 그럼 지능이 또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분 답 못하세요. 놀랍죠? 지능을 넣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지능이 뭔지는 모르세요. 두 번째는 노동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노동이 과거에는 단순했는데 오늘날 복잡하다는 거예요. 이 복잡한 노동을 해결해야 되니까 지능이 필요하고,
이것을 자동화시키면 그것이 로봇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잘 들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산업용 로봇, 여기 이제 플랜이 있는지 없는지가 헷갈립니다. 사람과 협동 작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런 산업용 로봇들은 로봇인가요? 아닌가요? 팔만 있는 것도 있고 납땜만 하는 것도 있고 볼트 조이기만 하는 것도 있고 팔만 있거나 이런 다리만 있거나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로봇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초등학생들은 로봇이라고 합니다. 왜냐? 움직이니까. 네. 또 사람과 같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노동 자동화가 잘 이루어졌죠.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산업용 로봇은 어느 순간부터 로봇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 문제는 요거죠. 이제 알파고가 로봇이냐. 제가 주변 분들한테, 교수님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알파고 로봇입니까? 그러면 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까 휴대폰하고 똑같은 건데, 알파고 못 움직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인터넷 바둑 안 넣어보셨어요? 거기서 움직이거든요. 알파고가 움직이고요. 아니, 그러면은, 로봇판 만들어져가지고, 바둑알 탁, 뛰게 해주면, 그럼 그게 로봇이죠, 뭐. 어디까지 덜 로봇이거나 완벽한 로봇이거나 차이는 있어도,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대신 할 수만 있으면 모두 로봇이라고 보려고 한다. 자, 그래서 이제 로봇에 대한 개념을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모든 그 기계는 로봇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데, 과거의 로봇들은 단순해가지고 그냥 기계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글쎄 이런 종류의 로봇을 저는 이제 기계 생명체라고 부르고 싶다는 건데요. 기존에 요 세 가지 요소를 많이 했죠, 그죠? 어떤 그 센서가 있어야 되고, 또 플랜, think 이런 게 판단이 있어야 되고, act가 있어야 되고, 이런 건 이제 초기 요소들이었는데, 그런 다음에는 결국은 윤리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야. 그럼 윤리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건 무슨 뜻일까?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왜 로봇을 기계로 보지 않고, 윤리라는 건 행동을 규제하는 원리인데, 왜 행동을 규제하는 원리로 가는 거지? 그것 핵심이 이제 인터랙션이라는 개념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상대가 뭔가 나한테 잘못을 했을 때, 윤리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그때는 너하고 나하고 동등하다는 거예요. 강아지가 와가지고 내 발에 오줌 싸면 발로 차죠. 나무라나요? 기본적으로 윤리적인 어떤 요청을 한다는 대상은 적어도 나랑 어떤 수준에서는 평등하다는 거예요. 이걸 서로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로봇에게 우리가 이제 윤리적인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공학자들은 거의 이해 못하고 있는데요. 빨래를 갤 수 있는 로봇이 만들어졌는데요. 만들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이제 사라졌고요. 시장성이 없으니까 이제 결국은 소멸됐는데, 윌로우 게러지라는 사람이 대단한 인물인데 펀드 투자자예요. 로봇에 투자를 하면서 자기가 투자하는 걸 가지고 사회에 환원을 해버린 거죠. 여기 이제 뭘 들고 있냐면 김밥 하나 들고 있잖아요. 응? 김밥을 들고 있는데 요 놈이 빨래를 한 달 정도 프로그래밍을 이제 시키면 빨래를 갤 수 있어요. 나올 때부터 빨래를 개는 건 아니고요. 열심히 프로그래밍을 해주면 빨래도 갤 수 있고 김밥도 말아서 들 수가 있는 거죠. 방향을 금방 이해하셨죠?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는 로봇, 공장에 있는 로봇이 아니고 생활 속에 들어와서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로봇이 앞으로의 방향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이 방향에 확실한 이제 방향 탈을 되어주신 분이 바로 시인시아 브리즐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만든 이제 로봇들입니다. 이제 핵심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로봇은 노동하는 기계가 아니고요. 사람과 인터랙션하는 기계입니다. 이렇게 로봇의 개념이 바뀌면서 실제로 우리가 로봇이라는 말로 태권브이 같이 로봇이라는 말로 떠올렸던 우리의 로봇 개념에 맞는 실제 로봇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